현재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AI발 슈퍼사이클에 진입했습니다. 구글과 메타 같은 빅테크들이 막대한 AI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면서 수요가 폭발 중입니다. 이로 인해 HBM과 DDR5는 생산 즉시 고객에게 넘겨지는 초호황기입니다. D램 공급 부족이 심화되며 4분기 범용 D램 가격 상승률 전망은 크게 상향되었습니다. 특히 트렌드포스는 2026년 1분기부터 DDR5의 수익성이 HBM3를 앞지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러한 호황에 힘입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내년 합산 영업이익 120조 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코스피 6천도 가능하다는 재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반도체 시장의 뜨거운 미래를 집중 분석합니다. 김지민 기자 전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뉴스톡톡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정말 뜨거운 기술, 또 시장 동향을 깊이 파헤쳐 볼 텐데요. 바로 인공지능, 이 AI 열풍이 몰고 온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지각 변동입니다. 네,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요. 특히 고성능 AI 연산에 꼭 필요한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라고 하죠. 그리고 차세대 D램인 DDR5, 이쪽 수요가 그야말로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격이 막 치솟고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 그런 공급 부족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현상이 도대체 왜 벌어지고 있는지, 또 시장을 이끄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기업들은 어떻게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이 모든 변화가 앞으로 뭘 의미하는지 여러 시장 분석 보고서나 기업 발표 내용을 가지고 핵심만 쏙쏙 뽑아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이건 꼭 알아야 할 이야기거든요. 지금부터 함께 파고들어 보시죠. 먼저 지금 시장 상황이 얼마나 달아올랐는지 그거부터 좀 체감해 볼까요? D램 공급 부족이 심각해지면서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다면서요. 특히 4분기 가격 상승률 전망치 이게 대폭 상향 조정됐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맞습니다. 그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 같은 곳 있잖아요. 거기서 당초에는 4분기 범용 D램 가격이 한 8에서 13% 정도 오를 거다 이렇게 봤는데 최근에 이걸 확 높였어요. 18에서 23%까지요. 심지어 여기서 더 오를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8에서 23%요? 와, 엄청나네요. 이게 다 그 AI 때문인가요? 그렇죠. 가장 큰 이유는 역시 AI입니다. 전 세계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들, 구글이나 아마존, 메타 같은 빅테크들이죠. 이 기업들이 AI 모델 개발하고 또 서비스 운영하려고 데이터 센터를 경쟁적으로 늘리고 있거든요. 아, 단순히 서버 숫자만 늘리는 게 아니라 그 서버 하나에 들어가는 메모리 용량 자체도 계속 커지고 있다는 거죠?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구글 같은 경우요. 올해 설비 투자, 그러니까 캐펙스 전망치를 연초 대비 계속 올리고 있어요. 이제는 91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120조 원이 훌쩍 넘는 수준까지 보고 있습니다. 120조요? 네, 메타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700억 달러 이상 투자하고 특히 2026년에는 올해보다도 현저히 큰 폭으로 투자를 늘릴 거라고 딱 예고를 했어요. 이런 정말 천문학적인 투자가 바로 AI 인프라, 즉 고성능 메모리 수요를 계속해서 빨아들이고 있는 거죠. 이야, SK하이닉스에서는 HBM이랑 DDR5는 만들자마자 팔려나간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라니 정말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상황이네요. 네, 실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또 다른 배경도 좀 있는데요. 메모리 제조사들이 아무래도 수익성이 훨씬 좋은 HBM 생산에 좀 집중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일반 서버나 PC에 들어가는 DDR5 생산 라인을 HBM용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진 거예요. 아, HBM 만들려고 DDR5 라인을 줄인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DDR5 공급은 더 부족해지고 가격은 오르고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이런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DDR5 가격은 적어도 2026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오름세를 보일 거다. 이게 시장의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재미있는 분석이 있네요. DDR5 가격은 이렇게 막 오르는데 정작 AI의 핵심이라는 HBM3E 가격은 내년에 오를 떨어질 수도 있다고요. 네, 그런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HBM3A 시장은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3사의 경쟁이 워낙 치열해지고 있거든요. 생산량도 빠르게 늘고 있고요. 또 구매자인 빅테크들의 재고 상황 같은 것도 변수가 될 수 있고요. 경쟁 때문에 가격이 좀 내려갈 수도 있다. 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수익성의 변화입니다. 이게 좀 흥미로운데요. 트렌드포스 분석을 보면 현재는 HBM3가 DDR5보다 한 4배 이상 비싸서 이익률이 훨씬 높아요. 그런데 DDR5 가격이 계속 빠르게 오르면서
2026년 1분기쯤에는 DDR5의 수익성이 HBM3를 추월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와, 수익성이 역전될 수도 있다니. 이거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럼 제조사들이 다시 DDR5 생산 비중을 늘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순 없죠. HBM이랑 DDR5는 생산 라인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수익성 변화에 따라서 생산 능력 배분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AI용 HBM 수요 자체가 워낙 강력해서 급격한 변화는 어렵겠지만요. 앞으로 이 HBM과 DDR5, 이 두 제품 간의 미묘한 줄다리기, 이게 전체 메모리 시장 판도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이 치열한 경쟁의 중심에 있는 우리 기업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전력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먼저 SK하이닉스부터 볼까요? 3분기에 역대 최대 실적을 내고 디램 시장 1위 자리도 굳건히 지켰다고 하죠. 비결이 뭔가요? 역시 HBM입니다. HBM 시장 선점 효과가 결정적이었어요. AI 칩 최강자 엔비디아의 핵심 파트너 자리를 딱 지키면서 3분기에는 HBM 매출 비중이 전체 D램 매출의 40%에 달할 정도로 커졌습니다. 추정되는 HBM 시장 점유율도 거의 58%에 육박하고요. 와, 40%면 엄청나네요. 네, 동시에 AI 서버 수요가 늘면서 128GB 같은 고용량 DDR5 판매도 전분기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정도 실적에 큰 힘이 됐죠. SK하이닉스는 이번 AI 슈퍼사이클이 과거 반도체 호황기보다 더 길고 강할 거다 이렇게 본다고요? 단순히 서버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로의 확산도 기대하는 모습이네요. 네, 맞습니다. SK하이닉스는 현재 이 AI 붐이 데이터 센터를 넘어서서 자율주행차나 로봇 같은 소위 온디바이스 AI 분야로 확산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게 메모리 수요의 구조적인 변화를 이끌 거라는 기대죠. 그래서 2026년 HBM 물량은 이미 주요 고객사랑 계약을 마쳤고요. 차세대 주력인 HBM4는 올 4분기부터 출하를 시작해서 내년에 본격 판매에 나설 계획입니다. 벌써 2020년 물량까지 계약 완료라니 정말 수요가 대단하군요. 그렇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내년 투자 규모도 늘리고 최첨단 공정인 일시, 그러니까 10나노 6세대 D램으로의 전환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용인 클러스터의 신규 공장 가동 시점도 시장 상황 보면서 최대한 앞당길 계획이라고 하고요. 최소 2027년까지는 공급 부족이 이어질 거다 이렇게 보고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야, 상당히 공격적인 행보군요. 그럼 이제 삼성전자를 살펴보겠습니다. 한동안 HBM 시장에서 좀 주춤하는 걸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최근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무서운 반격을 예고하고 있다고요? 네, 삼성전자의 움직임은 그야말로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발표가 있었죠.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엔비디아를 포함한 모든 고객사에 HBM3E를 공급 중이다 이렇게 공식화했어요. 그것도 기술 장벽이 높다는 12단 제품까지 포함해서요. 양산 공급 중이라고 딱 밝혔습니다. 아, 엔비디아 포함? 모든 고객사 12단까지. 네, 그동안 시장에 있었던 여러 의구심을 정면으로 돌파한 거죠. 이건 HBM 시장에서 삼성의 입지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아주 명확한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적에서도 그 효과가 바로 나타났잖아요. 3분기 반도체 DS 부문 영업이익이 7조 원, 극적인 흑자 전환에 성공했는데 역대 최대 분기 메모리 매출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요. 맞습니다. 3분기 메모리 매출은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게 HBM의 비트 판매량인데요. 이게 전분기 대비 무려 80% 중반이나 급증했다고 밝혔어요. 80% 중반이요? 네. 기존 HBM3는 단종하고 전량 HBM3E로 전환해서 공급 중이라고 하고요. 이건 삼성이 HBM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점유율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평택의 P4 라인을 아예 AI 메모리 전진 기지로 전면 전환한다? 이 결정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건 차세대 HBM사 시장을 확실히 잡겠다 이런 승부수로 봐야겠죠. 정확한 해석입니다. P4 라인을 HBM4 핵심 생산 기지로 삼는다는 건요. 단순히 설비를 늘리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기존의 범용 D램 중심에서 고부가 가치 AI 메모리 중심으로 사업 구조 자체를 바꾸겠다. 이런 삼성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어요. 와... 2026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여기에 최첨단 원시 공정을 적용하고 HBM 생산에 필수적인 기술들이 있습니다. EUV,
극자외선 노광 장비나 TSV, 실리콘 관통 전구 패키징 장비, 이런 핵심 장비 투자를 대폭 늘리고 있습니다. 아, 그 EUV나 TSV 같은 기술이 HBM 성능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EUV는 더 미세한 회로를 그릴 수 있게 해서 성능과 효율을 높이는 거고요. TSV는 여러 개 D램 칩을 수직으로 쌓아서 연결할 때 데이터 미동 통로 역할을 하는 핵심 패키징 기술입니다. 고성능 고용량 HBM을 만드는 데는 이게 필수적이죠. 삼성은 P4를 시작으로 화성, 기흥의 기존 라인, 그리고 앞으로 건설될 P5, P6 라인까지 전부 AI 메모리 생산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말 전사적인 움직임이네요. 내년 HBM 생산 계획 물량도 이미 다 팔렸고 추가 증산까지 검토한다니 수요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습니다.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도 대단하고요. 네, 삼성전자가 직접 밝혔어요. 내년 HBM 생산량을 올해보다 대폭 늘렸는데 이미 그 물량에 대한 고객 수요를 확보했다고요. 심지어 추가 수요가 계속 들어와서 증산 가능성까지 검토 중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니까 공급 부족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특히 차세대 HBM4에 대해서는 경쟁사보다 한 세대 앞선 원시 공정으로 개발했고 고객이 원하는 11Gbps 이상의 속도를 낮은 전력으로 구현한 샘플을 이미 주요 고객사에 제공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기술 리더십을 바탕으로 HBM4 시장 주도권을 확실히 가져오겠다. 이런 의지가 엿보입니다. 네, 메모리뿐 아니라 파운드리, 그러니까 반도체 위탁 생산 사업에서도 2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하고 또 테슬라와 대규모 계약을 맺는 등 좋은 소식이 들리던데요. 전반적인 반도체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네요. 맞습니다. 업계에서는 사실 단기간에 이렇게 대규모로 신규 생산 능력을 늘릴 수 있는 곳은 삼선이 거의 유일하다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메모리와 파운드리 양쪽에서 AI 시대에 필요한 핵심 반도체 공급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아주 큰 강점이죠. 지금까지 제조사들의 정말 숨가쁜 움직임을 봤는데요. 결국 이 열기를 떠받치는 건 AI 서비스를 구축하는 빅테크들의 투자 아니겠습니까? 이들의 투자 열기는 여전한가요? 식을 기미가 없나요? 네, 식을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아까 당반 말씀드렸지만 구글하고 메타는 올해 설비 투자 전망치를 계속 올리고 있고요. 내년에는 더 큰 폭의 증가를 예고했습니다. 이건 AI 인프라 구축 경쟁이 무슨 단기적인 유행이 아니라 앞으로 몇 년간 계속될 구조적인 트렌드라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죠. 당연히 HBM과 고용량 DDR5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면서 우리 반도체 업계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이것도 관심사였는데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자동차 업계는 관세 인하로 직접적인 혜택을 보지만 반도체의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최대 경쟁국인 대만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점이에요. 현재 대만 반도체는 미국의 고율 관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우리도 비슷한 대우를 받게 된 거죠. 사실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완제품 칩을 미국에 직접 수출하는 비중은 크지 않거든요. 대부분 중국이나 대만 등에서 스마트폰이나 서버 같은 완제품으로 조립된 후에 미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세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경쟁 환경에서 어떤 불리함을 제거했다? 이런 점에서는 분명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JP모건 같은 글로벌 투자은행에서는 코스피 6,000선까지 가능하다. 이런 파격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고요. SK 최태원 회장도 AI 버블 우려를 일축하면서 장기적인 성장을 예측했다고요. 네, 금융시장에서도 한국 증시, 특히 반도체 주도주에 대한 재평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JP모건은 반도체 초호황이랑 기업 지배구조 개선 같은 요인을 들어서 코스피 목표치를 5,000으로 높이고 강세 시나리오에서는 6,000까지 언급하면서 시장의 기대감을 한껏 높였죠. 최태원 회장 역시 AI가 이제 스스로 판단하고 소통하는 에이젠틱 AI 시대, 그러니까 사용자를 대신해서 복잡한 작업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AI 시대가 오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막대한 메모리가 필요할 거다라면서 장기적인 수요를 낙관했습니다. 심지어 내년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 두 회사의 합산 영업이익이 120조 원에 달할 거라는 전망까지 나올 정도니까요. 시장의 기대가 얼마나 뜨거운지 알 수 있습니다. 와, 120조. 자, 오늘 정말 방대한 이야기를 빠른 속도로 짚어봤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AI가 촉발한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슈퍼사이클은 이제 막 시작 단계다. 그리고 HBM과 고용량 DDR5 같은 핵심 부품의 수요는 공급을 훨씬 뛰어넘는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논의의 핵심을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첫째,
AI 서버 경쟁으로 인한 고성능 메모리 수요는 구조적이고 최소 몇 년간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둘째, 이로 인해서 HBM과 DDR5 간의 가격 그리고 수익성 역학 관계가 계속 변하면서 제조사들의 전략과 시장 구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 셋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 차세대 HBM 기술 개발과 생산 능력 확대에 정말 사활을 건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넷째, 구글, 메타 같은 빅테크들의 막대한 투자는 이 AI 인프라 경쟁이 계속될 것임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지금까지는 주로 거대한 데이터 센터, 서버에 들어가는 AI 메모리에 초점을 맞췄잖아요. 그런데 아까 최태원 회장이 언급한 것처럼 AI가 자율주행차나 로봇, 스마트폰 같은 우리 주변의 기기들, 소위 엣지 디바이스로 확산된다면 어떨까요? 그때는 또 다른 종류의 메모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더 낮은 전력을 소모하면서도 빠른 처리가 가능한 그런 메모리요. 대량으로 필요하게 될 수도 있겠죠? 데이터 센터와는 또 다른 새로운 시장이 열릴 수 있다는 점, 이 부분도 앞으로 계속 주시해야 할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톡톡이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